이것은 고혈압이라든가 뇌졸중, 또 심근경색, 그리고 암하고도 관련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우리가 운동을 막 시작해서 처음에는 좀 힘들고 좀 통증을 느끼고 힘들더라도 계속 어느 정도 20분, 30분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런 통증이 사라지고 좀 더 이제 기분이 고양되고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태가 되고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. 이것을 우리가 이제 러너스 하이라고 합니다. 꼭 달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하든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런 현상은 우리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과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베타 엔도르핀은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,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진통작용을 하는 모르핀과 같다 해서 엔도르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엔도르핀이 분비되려면은 사실 자기의 최대 능력의 약 60% 이상 정도의 운동 강도로 그렇게 운동할 때 주로 이 엔도르핀이 많이 분비됩니다. 그래서 운동할 때 그 정도 수준으로 운동할 때 이 베타 엔도르핀이 분비됨으로써 운동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통증 현상도 가라앉혀주고 기분도 좋게 만들어주고 그런 현상의 한 원인으로서 베타 엔도르핀이 작용한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전부터 이제 웃어도 베타 엔도르핀이 분비된다,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.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하나의 가설로서 많이 이야기되어 왔는데 오래전부터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중반 이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베타 엔도르핀이 뇌에서 분비되는, 아주 극미량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웠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 기법들이 적용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웃을 때 뇌에서 이 베타 엔도르핀이 분비되더라 라는 것이 이제 확인되기 시작한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특히 막 아주 치열한 그 승부를 다투는 그런 형태의 운동조차도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웃으면서 운동을 할 때 훨씬 더 그런 운동에 대한 내성, 운동의 어떤 어려움을, 힘듦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이 경기력을 더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더라. 근데 일반적인 생활체육 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즐겁게 그렇게 운동을 함으로써 그 베타 엔도르핀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정서적인 효과, 베타 엔도르핀은 특히 면역계와 관련해서도 많이 연구되는데요. 베타 엔도르핀은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를 활성도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운동할 때 웃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수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약 40% 정도는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. 10시간 이상 자는 과다수면, 또 5시간 이하로 자는 과소수면, 이것은 이제 조기 사망하고 관련이 매우 깊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또 대표적인 수면 장애라고 할 수 있는 수면 무호흡증, 이것은 고혈압이라든가 뇌졸중, 또 심근경색, 그리고 암하고도 관련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. 일단 수면을 보게 되면 렘수면하고 넌렘수면으로 구분되는데요. 잠이 들었을 때 이 넌렘수면이 먼저 시작하는데요. 넌렘수면을 처음으로 해서 약 90분간을 주기로 해서 렘수면과 넌렘수면이 한 4번 내지 6번 교대하면서 하룻밤의 수면을 구성한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두 가지 수면이 상호 교대로 일어나면서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이제 피로하고 손상된 그런 세포들이 회복하고 또 복구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 첫 번째 넌렘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이 넌렘 수면은 다시 3단계 또는 4단계까지 구분되는데요. 이 3단계, 4단계에서 델타파라고 하는 서파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근데 이 서파인 델타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의 수면을 서파 수면이다,
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서파수면에서 우리 뇌하수체로부터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요. 이 성장 호르몬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손상된 세포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역시 서파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, 그래서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근데 우리가 하루 중에 낮 시간 동안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서파수면이 더 잘 나타난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뇌하수체로부터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훨씬 더 순조롭게 잘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. 그래서 하루 중에 어느 일정 시간을 정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인체의 서커디언 리듬, 즉 일주기 리듬을 잘 정상화시켜서 이 수면 중에 자연적인 회복력을 높여준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우리 뇌에는 세로토닌 생성 세포라고 하는 뉴런이 있습니다. 이 세포에서 세로토닌을 가장 왕성하게 이제 생성할 때를 보게 되면은 낮 시간 동안 햇볕을 받으면서 자연 속에서 운동할 때 세로토닌 생성 세포라는 이 세포에서 세로토닌을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. 근데 이렇게 낮 시간 동안 세로토닌이 생성되었다가 이제 해가 지고 나서 한 약 1시간 후쯤 되면은 이 세로토닌이 어디로 보내지냐면 뇌 송과체라는 곳으로 보내지게 됩니다. 여기에서 이 송과체라는 곳에서는 이 받은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시간이 점차 경과됨에 따라서 이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밤 한 11시쯤 되면은 멜라토닌의 수준이 이제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.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정상적으로 잠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. 근데 이런 서파수면의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 능력의 약 60% 정도의 강도로 1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했을 때 가장 크게 증가한다,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그 저항 운동은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,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항 운동, 이 근력 운동에 비해서는 심폐순환 기능에 자극을 주는 전신적인 운동이 더 효과적이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운동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햇볕을 받으면서 자연 속에서 운동하는 것이고, 또 중정도의 운동으로 우리 심폐순환계에 충분한 자극을 주는 그런 형태의 전신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